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루트 뭐 이렇게 샹샹샹 돼 있는 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절대값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자 a 마이너스 b는 양수 음수? a 마이너스 b는 양수. 그러니까 얘 루트 벗어 던지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오면 되죠. 맞나요? 그럼 얘 a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절대값 벗어 던질 때 어떻게 나오면 돼? 그대로. 그럼 b는 양수 음수? 음수니까 벗어 던져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3학년 1학기 때 배우죠? 맞나요? 알맹이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353번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a랑 루트 b가 어떤 상황이어야 돼? 아니 a랑 b가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둘 다 음수여야 되죠. 그래야 저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3번에서 356번 제가 저랑 했죠? 맞나요?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유형 14번 보시면 사실 유형 13번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356번만 풀 수 있으면 돼. 과감하게 얘기하면 355번, 354번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356번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유형 14번을 보시면 자, 또 나왔어요. 알파는 3-3, 5-3i, 베타는 3-2i인데 알파,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라고 나왔어요. 그쵸? 복잡한 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맞니? 알파, 알파바에다가 5-3i랑 5 플러스 3i 집어넣고 알파바, 베타에다가 5 플러스 3i랑 3-2i 집어넣고 다 때려박은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렇게 넣기 귀찮으니까 주어진 놈을 뭘로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죠. 맞니? 뇌 빼고 대답하지 마. 그 다음에 357번은 어떻게 가야 돼요? 알파바랑 알파바 베타 있으니까 알파바로 묶어볼게요. 알파바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베타 바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베타 바로 묶어야겠네요. 마이너스 베타 바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버리면 하고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 되겠네요? 아니? 이 친구는 뭐랑 똑같아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여기 복소수 성질 이용하면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야. 얘네들 눈썹 찢어져 있지? 어떻게 해주자? 붙여주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바를 붙여주자. 갈매기 눈썹 만들어주자. 아니? 어떻게 된다? 너랑 너는 무슨 놈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그냥 Z라고 한다면 Z 바인 거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되시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할 수 있잖아요.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인데? 저기서 Z 빼. 알파에서 베타 빼. 5에서 3 빼. 2. 마이너스 3i에서 마이너스 2i를 빼. 얼마? 마이너스 i. 곱하기 얘는 얼마? 2 플러스 i겠지. 바니까. 맞아요? 둘이 하면 뭐 나와요? 4 플러스 1. 5 나오겠네. 이해 되실까요? 일단 상중 두고요. 잠시만요. 375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375번 보시면 자 복소수를 거듭 제곱하라고 되어있죠. n 제곱하라고 되어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가 나올 때까지? 정수나 순원수가 나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듭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나와 있는 친구 Z라고 해볼게요. Z를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네요. 그럼 Z의 제곱을 할게요. Z의 제곱을 하면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얼마예요? 2i죠. 2i분의 2 아니?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i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다시 뭐예요? 실수화하면 마이너스 i 나오죠. 맞나요? i 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마이너스 i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왔어? 순화수가 나왔네? 그럼 끝. 더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얘를 가지고 계속 제곱 할 거야. 그럼 z 제곱의 제곱, z 4제곱은 얼마니? z 4제곱은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 z 제곱의 제곱이 z 4제곱이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i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 맞나요? 그럼 z 6제곱 구해야 되잖아. z 6제곱. z 6제곱. 사실 얘는 구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z 6제곱 구하면 어떻게 돼? 너랑 곱한 거죠? 얼마 나옵니까? i. 마지막 z 8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너의 제곱이니까. 아니?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거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하겠다? 오메가 제곱을 하겠다. 오메가 제곱을 하겠다. 그래서 제곱하면 4분의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 3 마이너스 1 아니 2 그 다음에 요 2 하면 플러스 얼마야? 2 루트 3 아닌가요? 완전 제곱 채운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되죠. 맞나요? 그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해봐야 돼? 그 다음 거? 오메가 세제곱 해봐야죠. 오메가 세제곱은 어때요? 아직 순호수나 정수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 거듭제곱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에다가 뭘 곱해? 너를 곱하래. 우와. 그럼 어떻게 돼? 너랑 너를 곱하면 4분의 너 곱하기 너잖아요. 그러면 실수분은 얘랑 만나는 루트 3 너랑 너랑 만나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실수분 사라지죠. 그 다음에 허수분은 너랑 만난 3i 너랑 만난 i 더하면 4i 니들이 그냥 계산하면 나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연산한 거야. 여기다가 얘 곱한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그냥 얼마 나와? i 어머 순호수 나왔네. 더 할 필요 있다 없다 이제? 없다. 제가 얘기했죠. 루트 3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세제곱하면 나온다. 루트 2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제곱하면 나온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경험상 거의 그렇게 나온다. 그럼 얘는 오메가에 다음 거 뭐 해봐야 돼? 세제곱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6제곱 해야지. 6제곱은 얼마니? 마이너스 1. 오메가의 9제곱은 얼마겠니? 9제곱은 너랑 뭐 곱한 거야? 마이너스 1이랑 뭐 곱한 거야? 마이너스 i 곱하면 얼마야? 빨리빨리 대답해 이런 거. 마이너스 i. 오메가의 12제곱은 얼마야? 아이고 이거 이상해지네. 오메가의 12제곱은 얼마니? 1이군요. 근데 요놈의 n제곱과 요놈의 n제곱을 더한 결과물이 2가 되게 해야 되는데 네가 1이 되는 건 몇 바퀴를 기준으로 몇 제곱을 기준으로 1이 돼? 8제곱을 기준으로 1이 되죠. 그럼 그 다음 1이 되는 건 어떨까? 16일 때 되겠죠. 그 다음이 1이 되는 건 어떨 때일까? 24일 때겠죠. 얘는 처음으로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12죠. 그럼 다음 1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24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너는 8번마다 8의 배수로 1이 되고 12의 배수로 1이 되니 너와 너가 n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n은 누구야? 8과 12의 최소 공배수겠죠. 그럼 얼마? 24가 나올 것이고. 이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자, 방정식 넘어갈게요. 자, 방정식은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함수 들어가기 전, 2차 함수 들어가기 전 단계는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나머지 정리 쪽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 정리 쪽이 제일 어려운 파트고, 그 뒤로는 부등식 여러 가지 방정식 나올 때까지는 쉬워요. 2차 방정식이 왜 쉽냐? 2차 방정식은요, 3학년 1학기에서 한번 배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서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학년 1학기 때는 뭐 하냐면 보통 3학년 1학기에 포인트에 있는 3학년 1학기에서 2차 방정식의 포인트는 코피나니? 3학년 1학기의 포인트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야? 그 알파랑 베타가 도대체 뭐야? 알파는 뭐니? 베타는 뭐니? 그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문제 풀어보신 적 있나요?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문제에서 기억나시는 거 중에? 거의 없죠. 그냥 알파 베타 구하는 게 다죠. x 구하는 게 다잖아요. 다른 거 있니? 그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유형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의 목적은 다 x 구하는 거였어. 그걸 이미 겪고 오다 보니 고등 과정에 있는 2차 방정식들은 그 알파 베타를 구하는데 치중되어 있지 않아. 알파 안 구해도 돼. 베타 안 구해도 돼. x가 뭔지 안 구해도 돼. 웬만하면. 그러니까 x가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x를 구할 일은 없을 거야. 이해되시죠? x가 뭐야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물어보고 알파 베타가 뭐야? 물어보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물어봤을 때 우리 3학년 1학기 기억을 되짚어가지고 근을 2개 구하려면 그 근을 2개 더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만 구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뭐가 있느냐? 판별식과 근과계수의 관계라는 두 가지 내용이야. 우리가 지금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은 판별식과 근과계수의 관계 두 개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풉니다. 그거 말고 푸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판별식 아니면 근과계수 관계로 다 풀려요.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건 우리 3학년 1학기 때 한번 배우잖아요.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의 정의가 뭐예요? 판별식이라는 뭘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근의 개수? 정확하게는요, 그러니까 근이 어떤 근인지를 진짜 판별하는 거야. 진짜 무슨 근인지 판별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뭐 공장 같은 데 보면 얘는 불량품, 얘는 정상, 얘는 불량, 그거 판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그것들을 분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판별식이고, 그 판별식을 수식으로 말하면 뭐가 된다? 두 가지가 있다. 그냥 판별식 D. D는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배운다. 그럼 다른 건 뭘까? 짝수일 때 누가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우리가 뭐 써요? 짝수근의 공식 쓰시죠.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죠. 그 루트 들어가 안에 있는 친구가 1차 항이 계속 짝수일 때는 바뀌어요. 그게 뭘로 바뀌어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바뀌죠. 맞나요? 이런 친구들이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3학년 1학기 때 저도 그 똑같은 말을 하지만 짝수근의 공식 안 해도 돼. 외울 사람은 외워.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외우셔야 되고,
왜 이거를 그래서 얘를 써먹어야 되는데 왜 얘를 써먹냐?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식이 괴랄해집니다. 식이 괴랄해지기 때문에 얘로 해야 되는 문제를 얘로 푸시는 순간 숫자가 커지고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 판별식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x라는 거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2개는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의 근은 뭐예요? 그렇게 배웠어?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배우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를 할 거예요. 서로 다른, 그냥 생략할게.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판별식이 티가 안 예쁘게 나와. 판별식이 0일 땐 우리가 뭐라고 불러왔니? 중근이라고 불러왔죠? 중근의 다른 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중근의 다른 말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우리가 중복되는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불러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 여기까지가 3학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앞단원에 있는 이 복소수를 외우면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된다를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죠.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라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제 음수인 경우도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는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실수야 허수야? 허수죠.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양수면 얘는 실수야 허수야? 루트 안에 있는 친구 0보다 크면 얘는 실수야 허수야? 실수잖아요.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허수인 근을 뭐라고 부를까요? 허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가느냐? 똑같이 얘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판별식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풀 거예요. 모든 2차 방정식의 문제는 이렇게 판별식만으로 다 해결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은 뭐냐?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근각계수 관계는 증명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 쓰시는 거 기억나실까요? 저 하나도 없는데. 근의 공식 기억하시나요? x는 어떻게 됩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배우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얘는 몇 개인 거야? 2개잖아요. 맞아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2개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부르는 거고, 얘가 달라버리면 얘가 0보다 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부르는 거였고, 지금까지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 왜? 실수의 범위에서만 봤으니까. 이제는 복소수의 범위에서 볼 거기 때문에 얘가 음수여도 돼 안 돼? 돼. 얘가 음수라면 식이 어떻게 나올까? 예를 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면 되잖아. 그러면 판별식을 썼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한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허근이라 부르겠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중근이 아닌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놈의 중에 한 근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럼 얘와 얘가 한 x, 그러니까 하나의 근, 너도 하나의 근인 거죠. 맞나요? 그럼 너네 둘을 더한다는 건 두 근의 합이겠네요. 너랑 너를 더하는, 그러니까 요 놈을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 요 놈을 우리가 베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와 베타를 더한 이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라는 얘기죠.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결과물은 너랑 너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동일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를 더하면 마이너스 2b,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놈은 동일한 놈이니까 똑같은 놈과 똑같은 놈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럼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것도 볼게요.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이죠.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곱할 거란 말이에요. 얘랑 얘랑 곱하면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 4a 제곱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분자는 합차예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빼면 되죠. 앞에 거 제곱은 얼마예요? b제곱. 그럼 뒤에 거 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루트만 벗기면 되죠. 맞나요? 루트만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b제곱이랑 마이너스 b제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a 제곱분의 얘랑 만나서 4ac가 되죠. 맞나요? 4a 약분되면 어떻게 돼? 그냥 a분의 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보는 이 근의 공식 자체는 어떤 놈에서 나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요 놈이고, 그쵸? 그 놈들을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 놈들을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보고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얘 놈의 두근을 x는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자? 마이너스 a분의 b요. 이해되니? 마이너스 a분의 b요. 그냥 알파 베타는 뭘까요? 그냥 a분의 c요. 이해되나요? a분의 c요. 이 예시를 들면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에 두근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4분의 5라는 거. 알파 베타는 얼마일까요? 4분의 7이라는 거.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나요? 조금 더 쉽게도 가볼까요? 너희들이 바로바로 이해하기 좋게 완전 제곱식으로도 알고 바로 인수분해 가능한 친구로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근의 합은 얼마여야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냥 일단 우리가 배운 걸로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5. 알파 베타는 얼마일까요? 너분의 너니까 4인데 맞나 확인해볼까? 얘 인수분해하면 1 마 4 마 1이니까 그는 4 또는 1이죠. 맞나요?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요? 너가 나오고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요? 너가 나오죠. 근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요. 여기 앞에 최고참 계수 a라고 해볼게요. 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놈을 우리가 전개를 하다 보면 a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냥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 놈을 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얘가 전개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A 나눠줄 수 있잖아. 맞아요? A를 나눠줄 수 있고 안 나눠주고 그냥 전개할 수도 있어. 전개하면 여기 앞에 A가 하나씩 붙겠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얘 마지막으로 할게. AX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맞아요? 내가 이 식에서 알고 싶은 건 뭐 하나야? 딱 알파 플러스 베타 너 하나야. 내가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A를 죽여야 돼. 마이너스 A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요 A로 나누는 수밖에 없어. 이해되나요? 요 A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현재 뭐 역할을 하는 거야?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B의 역할. 맞아요? 여기서 B의 역할. 그럼 여기 A는 그대로 A. 너분의 A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는 거지. 이런 개념이야. 어쨌든 다른 건 필요 없고 근각계수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2차 방향 설명할 거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딱 하나 혈례근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혈례근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근을 구하다 보면 중근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우리가 구하다 보면 뭐 3,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구하다 보면 그냥 A 플러스 B 루트 C 을마 이런 꼴로 많이 나오죠. 해가 맞나요? 이해되나요? 우리 이런 꼴로 많이 나왔잖아. 뭐 물론 분수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꼴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B 플러스 얘가 지금 살아있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영원히 세트죠. 영원히 한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근이라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혈례 무리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모든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유리수여야 해. 그리고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상황에서 한 근이 주어져야 돼. 그 한 근이 무리수라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그 무리수의 혈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실수인 근을 실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하듯이 그냥 용어를 만들어 보자. 너네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유리수인 근을 유리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무리수인 근을 무리근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근으로 주어졌다면 오케이? 개수가 모든 놈의 개수가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면 유리수이고 그리고 다른 한 근이 무리수라면 다른 한 놈은 알파라는 친구가 무리수라면 다른 한 놈은 무조건 뭘로 나와야 돼? 이놈의 혈례로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a랑 b는 유리수예요. 그리고
다른 한 근이 x 이 방정식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때 a, b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지금 a랑 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모든 개수는 얼마야? 뭐야? 모든 개수는 뭐야? 유리수죠. 맞아요? 모든 개수는 유리수예요. 그리고 다른 한 근이 뭘로 나왔어요? 무리수로 나왔어요.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여야 돼요? 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 플러스 루트 2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근의 켤레는 요 무리수 쪽에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해 주세요. 괜찮죠? 요거는 내가 설명 안 했는데 무리수 쪽에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뭐냐면 네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A라는 친구가 허수가 된다면 다른 베타는 켤레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3 마이너스 2i라고 할게요. 그 3 마이너스 2i라고 할 때 다른 근은 어떻게 될까요? 3 플러스 2i일까요? 왜요? 왜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잖아요. 유리수일 때 허수가 나왔어요. 다른 한 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소신껏 얘기해라. 모든 개수가 유리수예요. 1, 얘 1이잖아. 1도 유리수잖아. 1도 유리수,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야.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근이 뭘로 나왔어? 허수로 나왔어. 다른 한 근은 뭐 해야 돼? 3 플러스 2i.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왜요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꽤나 있어요. 왜 얘는 맞을까요? 선생님이 분명히 실수일 때 허수 나오면 켤레라고 했는데 이 실수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리수도 실수죠. 맞나요? 모든 놈이 실수일 때 허수가 나왔다 보니 다른 한 근은 뭐일 수밖에 없다? 켤레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모든 개수가 실수야. A랑 B가 실수래. A랑 B가 실수일 때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한 근은 뭘까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수일 때 무리수면 켤레라. 실수일 때 허수면 켤레라. 실수랑 허수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유리수랑 무리수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완전 반대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유리수랑 무리수를 구분짓잖아. 비교군을 우리가 유리수랑 허수로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유리수랑 무리수를 비교를 해왔고 실수랑 허수를 비교해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대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이면 켤레 무리근이라고, 실수일 때 허수이면 켤레 복소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켤레근을 갖는다고. 근데 봐봐, 실수야. 실수인데 뭐가 나왔냐고. 무리수가 나왔죠. 실수일 때 무리수가 나왔는데 나머지가 켤레로 나와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야. 모른다야, 모른다.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지만 모른다야, 정확히. 해보기 전엔 모른다. 이해되세요? 유리수일 때 무리수면 걔는 무조건 다른 한 건 뭘로 나와야 돼?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근이 나왔어. 그럼 다른 한 건 무조건 뭐 해야 돼? 켤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실수일 때 허근이 나왔어.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켤레여야 되는 거야. 근데 헷갈리는 개념이 뭐냐면 모든 개수가 봐봐. 유리수일 때 무리수가 나오면 켤레잖아. 그치? 실수일 때 허수가 나오면 켤레잖아. 근데 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유리수일 때 허근 나오는 거 가지고
헷갈리진 않아. 맞아요? 개수가 유리수야. 다른 한근에 허근이 나왔어. 그럼 그건 뭐야? 다른 한근은 뭐 해야 돼?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뭐만 배웠어? 너와 너가 만족되면 나머지가 켤레야 라는 것만 배웠어. 너와 너가 만족되면 나머지가 켤레야 라는 것만 배웠어. 그러면 유리수일 때 허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부분 있니 없니? 없죠. 맞아요? 너는 모른다가 정답이야. 맞니? 그러면 실수일 때 무리수가 나왔어. 모든 계수가 실수일 때 근이 무리수인 근이 나왔어. 그럼 다른 한 거는 뭐 해야 돼? 켤레야. 얘기했잖아. 자 봐봐 다시. 이거는 켤레일 수도 있고 미안해 켤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아까 같은 경우 요 놈이 이렇게 실수인 경우 A랑 B가 실수인 경우 얘가 지금 얘는 1 플러스 루트가 나왔을 때 얘가 무조건 켤레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실수일 때 네가 나왔다. 그럼 다른 한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모른다. 왜냐면 얘가 루트일 수도 있잖아. 모든 개수가 무리수잖아. 모든 개수가 유리수, 무리수니까 실수잖아. 그러니까 너는 모르는 거지. 실수일 때 무리근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실수일 때 무리근이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니? 근데 반대로 미안해. 야씨 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미안해. 유리수일 때 미안해. 나도 지금 헷갈린다. 유리수일 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허근이 나왔어. 네가 안 되는 거야. 미안해. 그럼 유리수일 때 허근이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뭐 해야 돼? 켤레로 나온다니까. 이해되나요? 왜냐면 이 유리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 돼.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가?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면 다른 한근은 무리수가 나왔는가? NO! 그러니까 봐봐.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가? Yes. No.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아요? 네가 Yes라면 다른 한근은 무리수인가?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서 몰라요 하면 끝인 거고. 아니다라고 가면 되는 거. 여기서도 yes or no로 가면 맞다 아니다라고 가면 맞다라고 갔으면 여기는 무조건 뭐야? 컬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되죠? 더 얘기 안 할게. 이제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를 몇 개 풀어보자. 교과서 문제 전국하기 쪽에 좀 풀어봅시다. 풀어보시면 인수분해하는 파트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방정식 구할 때는 뭐 하냐면 근해 공식 쓰거나 인수분해 써왔죠. 맞나요? 그냥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376번 구하라, 377번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되고 그냥 378번도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380번과 381번과 382번을 볼 건데요. 얘네들이 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구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만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만 보겠습니다. 은 0, 얘만 보겠습니다. 야, 몇 번이니? 382번. 자,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없니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바로 근해공식 쓸 겁니다. 근해공식 쓰는데 x는 1차 항에서 짝수니까 뭐 쓸 수 있다? 짝수 쓸 수 있다. a분의 1분의니까 안 써도 되겠네. 절반에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얼마? 1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 나오니? 1 마이너스 3 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니 뭐라고 바꿔주면 돼? 2i라고 바꿔주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이 382번의 근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허근입니다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자, 383번도 잠깐 눈으로만 잠깐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이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그냥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그냥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왜냐면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밖에 없는데 실근을 가지겠다는 얘기는 얘 둘 다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의 판별식의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발생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떤 것들 찾으면 돼? 0보다 큰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우야? 어떻게 해야 돼? (384번) 볼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 384번을 보시면 주어진 방정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0 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같은 두 허근을 가질 때 그때 k의 조건을 따져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어때야 되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잖아요. 요놈의 판별식이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어떻게 돼? 9 마이너스 4k가 판별식이잖아요. 요놈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9 마이너스 4k라는 친구가 어땠으면 좋겠다? 0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어땠으면 좋겠다? 9 마이너스 4k라는 친구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규미야 풀기 좀 해. 하고 있어? 응? (385번) 385번도 한번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랑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385번에 번외 문제를 하나 물어볼게요. 385번에 번외 문제를 한번 물어보면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내가 한번 달아줄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줘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근각의수로 배운 건 뭐밖에 없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밖에 없죠. 걔로 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구해요? 곱셈공식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가는 거야? 요놈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놈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요. 알파 베타 얼마니? 마이너스 2예요. 너 하면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친구는 원래 어떻게 나와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내가 물어본 문제는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나와야 가능한 거예요? 네가 나와야 가능한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요. 이런 내용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놈들을 한번 볼 건데
요런 거 386번이랑 7번이랑 8번 이런 애들을 한번 볼게요. 봐봐요. 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3이랑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최고차항이 1이에요. 그 두 근이 3하고 2예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 방정식을. 우리가 얘를 x 유리 뭐라고?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2라고 만들 수 있죠. 맞나요? 요 놈을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게. 아니 마이너스 3 플러스 2 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아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a고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까? 이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뭐해? 왜 이게 a x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만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86번 문제를 보고 풀어달래요. 386번 문제를 보고 풀어달라는데 386번을 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래요. 너무 쉽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1이니까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은 1이죠. 두 근의 합은 1이잖아요. 1이니까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두 근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해놓고 두 근을 넣는 겁니다. 2 마이너스 1 x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뒤에 여기에는 두 근의 합이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두 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다시 설명할게요. 원래 놈 자체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그냥 두근의 합이 나오는 거고 두근의 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두근의 곱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것도 387번을 봤을 때 그럼 그대로 연결 지어서 387번을 봤을 때 최고치항 개수는 여전히 x제곱 1일 테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아? 마이너스가 그냥 붙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가겠다? 두근의 합으로 쓰겠다. 두근의 합이 얼마니? 6이니까 그냥 6을 쓰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그다음 두근의 곱은 얼마니? 9 빼기 8이네요. 그렇죠? 합차니까 그러면 플러스 1 써주면 그냥 끝난다라는 괜찮을까요? 세 번째 388번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집중해서 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다? x제곱이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9, 5 쓰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뭐 넣어주면 되니?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얼마야? 4구냐? 이렇게 4x.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는 뭐 써주면 돼? 두근의 곱 써주면 돼요. 두근의 곱이 얼마인데? 5네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하라고 하는 거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389번도 예를 들어서 보면 389번 저런 식으로 지금 복수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하잖아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안 돼. 맞나요? 그러니까 x의 인수분해 할 수 있냐고. 없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수분해는 x의 인수분해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 두 근을 알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만약에 저놈의 근이 뭔지 알아내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친구의 근을 알아내면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아니? 두 근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근의 공식 쓰시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나오니? 5 나오네요? 맞나요?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4 오 이렇게 나오죠. 아, 두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구나.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두 근 가지고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했죠.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집어넣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괜찮을까요? 근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요거 계속 요거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요거 이용해서. 그래서 그 다음 친구들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서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392번하고 393번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2번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죠. 392번 최고차항 개수 1이에요. 그럼 A랑 B가 뭐예요? A랑 B가 뭡니까? 유리수니까 모든 개수는 유리수도 되고 모든 개수는 실수도 돼요. 맞나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땐 뭐가 나와야 다른 놈이 켤레야? 무리수가 나와야 켤레야.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땐 뭐가 나와야 켤레야? 허수가 나와야 켤레야. 그런데 지금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라고 봐야 될까? 모든 개수가 실수인데 라고 봐야 될까? 유리수인대로 봐야겠죠. 왜? 다음 주어진 한 근이 뭘로 나와 있어? 무리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개수는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이 나왔구나. 그럼 다른 한 근은 뭘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해요? 근과계수 관계로 구해야겠죠. 맞니? 그럼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두 근을 더한 결과물이 얼마 나오니? 4가 나와요. 그럼 A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4여야겠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4라는 얘기니까. B가 1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하나요? B 두 근의 곱으로 구해야겠죠. 두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1이죠. 1이니까 B는 얼마예요? 그냥 그대로 1이겠죠. 이해되실까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다음 것도 보면 모든 개수가 실수죠. 1도 실수니까 A, B는 실수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뭐가 나왔어요? 허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뭐 해야 돼요? 3-2i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해되실까요? 넘어가서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자, 내용 얘기할 거는 되게 많은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어차피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해야 됩니다. 저희 왜 이렇게 하냐면 다음 주 화요일날 2차 방정식까지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된다고요. 다른 친구들 지금 이미 방정식 다 끝났대요. 다른 반 애들 월수금이든 화목반이든 아직도 지금 이제 2차 방정식 들어가는 친구들은 저번 주 기준으로 없었어요. 저번 주 기준으로도 없었어요. 복소수 하고 있는 반. 저희 되게 느려요. 되게 늦어요. 오답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너희 반 기준으로 반 배정할 때 어쨌든 나 이런 얘기가 하기 쉽지만 너네 반 기준으로 성적이 너희보다 높고 낮고를 기준으로 또 레벨링을 하잖아. 반 레벨링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 공부한 반보다 그 숫자가 더 낮은 반 친구들도 이미 다 방적 복수 끝난 지 오래였어요. 우리 얼른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진짜 우리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추격 당하고 있어. 우리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몇 반인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반 애들보다는 점수가 잘 나야 되지 않겠니? 너네들보다 3학년 1학기 성적이 더 처참한 애들인데 걔네들보다 니네가 고등과정 수업 점수가 조금은 더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걔네들 15점 나올 때 너네 8점 나오면 자존심 안 상할까?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봐. 똑같은 교재고 걔네들도 RPM 쓰고 우리도 RPM 쓰는데 우리는 그런다? 그럼 조금 그래.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해.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뒤처지는 것 같아. 내가 자존심이 상해. 우리 반 애들 너네 걔네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인데 알겠지? 조금만 제발. 자 빨리 보자. 유형 1번 보시면 그냥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그냥 풀면 돼요. 해 구하란 얘기예요. 해 구하면 돼요. 그러면서 394번을 잠깐 보시면 얘는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좌변, 전개, 우변, 전개. 저 우변에 있는 거 좌변을 넘겨서 깔끔하게 하나로 통일. 맞니? 맞아요? 그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좌변 전개 빨리 할게. 좌변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394번인가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뭐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죠. 어떻게 할래 이제? 이거 풀어야 되잖아. 이항해서 정리하라고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는 0. 맞나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 그는 구할 수 있죠. 근데 x와 인수분해 할 때 팁을 조금 드리면 꼭 좀 이렇게 무식하게 x 인수분해로만 하려고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딱 봤을 때 안 보이면 바로 그냥 그네고시 넘어가십시오. 알겠니? 딱 보고 x 인수분해 할 때 그 숫자가 10초 안에 생각 안 하면 바로 그네고시 넘어가세요. 이해 되시나요? 근데 그네고시 넘어가는 그네고시 너무 복잡해. 더 어렵고 뭔가 더 짜증나.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빨리 x자 빨리 찾아. 그러니까 그거는 유도리 있게 하는 건데 안 구해지고 안 보이는데 x 인수분해 하겠다고 여기다 2분, 3분씩 쏟아붓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학년 1학기 버전은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보이는 놈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갖다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럼 그거 찾겠다고 계속 하고 있을 바에 빠르게 그네고 쓰는 게 빠르다는 얘기,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어쩌다 봐봐 하면 얘는 안 보여. 얘 그냥 바로 갈 거야. 그럼 x는 어떻게 돼야 돼? 짝수공 쓰면 되죠. 어떻게? a분의 2분의 얼마?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30 얼마야? 마이너스 26이죠. 맞니? 어떻게 돼? 26 i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돼야겠죠. 397번 한번 보시죠. 397번 397번을 한번 보시면 자 개수가 뭐라고 붙어 있어? 무리수로 붙어 있어. 우리 여러분은 아직 못 봤죠? 맞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자 요거는 취향인데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러려면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 루트 2 플러스 1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만 곱해주는 걸까요? 여기도 곱해야 되고 여기도 곱해야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일단 쉬고 오세요. 써야 돼요.